생활방역 전환 이후 발생한 이번 사태, 정부와 지자체는 물론 전 국민이 또 긴장하고 있습니다. 대구의 아픔이 반복되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와는 달리 익명 검사를 실시하는 것도 상황이 그만큼 위중하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 기자, 앞서 살펴본 대로 익명 검사를 하면서 검사 수가 크게 늘었어요. 상당히 또 긍정적인 부분으로 볼 수도 있겠는데 실제로 현장 모습은 어떻습니까? 네, 지금 화면을 보시면요. 익명검사 실시 후 서울 용산구의 선별진료소 모습인데요. 네. 젊은이들이 길게 줄을 서서 검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익명 검사 발표 이후의 모습이라는 거죠? 네, 또 검사를 받으려는 외국인들도 간간히 눈에 띄었습니다. 네. 검사자들이 폭증하자 서울시는 지난 13일부터 검사의 속도를 내기 위해서 용산구 한남동의 워크스루 선별진료소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이 기자, 서울시만이 아니죠. 지금 익명 검사 방식 전국으로 확대됐죠. 네, 방역당국은 지난 13일부터 익명검사를 전국 보건소로 확대했습니다. 또 자발적 검사를 독려하기 위해 동선 공개 방침도 변경했습니다. 예를 들어 기존에는 확진자별로 방문한 업장의 이 상호명이 공개를 했었는데요. 이제는 비공개로 바뀝니다. 대신 확진자들이 다녀간 장소는 따로 모아서 공개합니다. 불필요한 사생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익명검사를 전국으로 확대 시행하겠습니다. 또한 특정 장소에서 집단 발병 시에는 집단 발생 장소에 대한 정보의 공지와 개별 환자의 동선을 분리하여 공개하도록 하여 공개하는 확진자 동선 공개 가이드라인을 보완하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자, 그런데 지금 말씀 중에 계속해서 이 조용한 전파자 강조를 하고 있는데 이 조용한 전파자가 무엇이고 왜 우려가 되는지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조용한 전파자. 이건 말 그대로 증상이 거의 없거나 느끼지 못한 상태에서 다른 사람에게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감염자를 말하는데요. 이태원발 코로나19는 20대 젊은 층이 대부분이라서 무증상이나 경증이 많아 조용한 전파자가 될 가능성이 높아 자꾸 네. 이제 반복이 되는 겁니다. 방역당국도 조용한 전파자를 감안해 코로나19의 장기화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고리를 차단하는 건 어렵고 또 그렇기 때문에 계속 유행과 완화를 반복하는 장기전으로 갈 거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용한 전파자는 시간이 지나면서 3차, 4차 등 이 N차 전파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처럼 진정세를 보이다가 다시 비상이 걸린 나라들이 좀 있어요. 이런 나라들은 지금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네, 현재 중국이 대표적인데요. 네. 코로나19가 이 사실상 종식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평가할 정도였는데 네. 얼마 전 이 중국 지린성 코로나19 발원지인 후베이성 우한에서도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중국은 우한시 일부 지역을 봉쇄하고 1,000만 명에 달하는 모든 우한 주민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우한시 일부는 봉쇄가 풀린 지 한 달여 만에 다시 봉쇄에 들어간 겁니다. 때문에 우리나라 역시 3차 감염이 확산될 경우 수도권에 고강도 조치가 내려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장가희 기자, 아무리 검사를 익명으로 하고 또 동선 공개를 좀 완화한다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모든 열쇠는 자발적인 검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여기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검사에 대해서 세대별로 인식 차이가 크다고요. 맞습니다.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서울에 거주하는 20대 중 약 40%만이 코로나19를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중년, 노년층과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고요. 하지만 20대는 확진 시 주변으로부터의 비난과 피해에 대한 두려움도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20, 30대 젊은 층은 코로나19 사태를 심각하게 생각하지는 않지만 확진자가 되어서 받을 비난에 대해서는 민감하다 이렇게 풀이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석이 되고 있군요. 그런데 지금 사회적으로 이번 사태의 빠른 종식을 위해서는 20, 30대가 좀 더 적극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한다, 필수적이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죠. 맞습니다. 사실 코로나19의 가장 큰 피해자는 어쩌면 20, 30대 젊은 층으로 볼 수 있는데요. 네. 기업들이 신규 채용을 줄이면서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일자리가 크게 줄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최근 이태원 클럽을 방문했던 30대 확진자의 할머니가 2차 감염되기도 했는데요. 자칫 고령층에게는 치명적일 수도 있는 만큼 적극적인 검사는 내 가족, 이웃에 대한 배려라는 생각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네.
확산 우려에 대해서 지자체들 총력 대응을 선언하고 있죠. 맞습니다. 서울시가 지난 9일이죠. 클럽을 포함한 모든 유흥시설에 집합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는 사실상 영업 정지 명령입니다. 앞서 지난달 8일부터 19일에도 내려졌지만 이번에는 무기한입니다. 경기도 역시 지난 10일부터 2주간 도내 유흥시설의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는데요.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서울시가 집합금지 명령에 따라 경기도로 수요가 쏠리는 이른바 풍선 효과를 막기 위한 조치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장 기자 지금 설명을 들으니까 지자체의 인적, 물적 부담이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더군다나 이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될 수 있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 지자체들의 부담 어떻게 덜어줘야 될까요? 네, 지자체의 가장 큰 부담은 바로 재정입니다. 전문가들은 중앙정부가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에 대해서 지원을 검토할 시점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전문가의 말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중앙정부는 지방정부가 재정이 매우 열악할 테니 과감하게 교부금을 많이 주고 중앙정부가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는 좀 하지 마라. 중복되게. 헷갈릴 뿐만이 아니라 이게 형평성 시비를 나. 이 기자, 지금 익명 검사와 동선 공개 완화 이런 게 자발적 검사를 대폭 증가시키기 위한 당근책이다. 이렇게 보여진다면 반대로 채찍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앞서 역학조사 과정에서 거짓말을 해서 피해를 키운 인천의 학원 강사 확진자에 대해 인천시가 고발 조치와 함께 2차 감염 피해자들의 치료비를 물리는 구상권도 청구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구상권이요. 네, 서울시와 경기도도 같은 입장입니다. 네. 또 정부는 진단검사 명령에 불응하면 법적으로 벌금 200만 원을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